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통의 문법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5개의 문법을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컴포넌트는 계속 버튼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Add 셀렉터 창을 열어가지고 버튼을 다시 선택합니다. 옆에 보시면 스테이터스와 유저 스테이터스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영역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상태값에 대해서 확인할 문법을 완성할 때 사용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태의 액션이 가장 잘 보이는 푸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 건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상태를 체크박스로 클릭만 하더라도 우리는 완성된 문법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컴포넌트마다 enable, 기본 상태의 값이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버리게 되면 중복 에러가 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작성하고자 하는 그 상태가 뭔지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OK를 누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문법이 보여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먼저 체크해 볼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상태값은 점 컴포넌트에다가 띄어쓰기나 콤마 없이 바로 가로 열고 닫고 상태값의 목록이 쓰여져 있는 이러한 결과로 표현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를 그린으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푸시라고 하는 상태의 디자인의 표시는 배경이 그린으로 표현하겠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푸시, 포커스, 오버 이러한 상태 값들은 화면에서는 해당 디자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실행해가지고 푸시의 상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배경을 제가 그린으로 표현했던 거,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푸시 상태일 때 오로지 백그라운드의 컬러만 줬어요. 기본적으로 배경이 그린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 푸시 상태에서 노출되기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설정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눌렀더니 물론 배경이 그린으로 보여지는데 테두리가 또 같이 보여집니다. 분명히 저는 보더 값은 준 적이 없는데, 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설정한 값 말고 다른 값들을 상속받는 형태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모든 상속을 지금 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작성한 녀석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해당 선택값의 디자인을 확인할 때 당연히 그 선택값에서 입력된 속성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값만 가지고 오고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면 좋은데 공통을 확인을 합니다. 공통에 가서 봤더니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그라운드는 이 푸시 상태일 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값을 먼저 당연히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그린으로 보이는 거죠. 문제는 그거 말고 혹시 나는 없는데 공통에서 설정된 속성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더가 빨강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거, 나머지는 폰트에 관련된 건데 폰트의 컬러가 그린이 되면서 우리 푸시 상태의 배경이랑 똑같이 되니까 안 보여가지고 이것들은 표현이 안 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나는 보더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설정을 안 했지만 공통의 그 값이 있다 그러면 나는 공통값을 받아와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나는 공통을 받지 않고 푸시는 푸시대로의 다른 디자인의 보더가 표현돼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전체가 다 그린으로 표현되길 바랬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만 썼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더 값의 컬러를 그린으로 맞추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보도를 아예 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값을 주는 선택을 제가 한다라고 하면 1픽셀에 컬러를 똑같이 백그라운드하고 맞춰가지고 설정할 수도 있다. 아니면 보도를 0픽셀, 넌 값으로 빼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 값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실행해서 봤었을 때 푸시의 상태의 결론이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가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공통으로 설정한 이 값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상태값에 준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가이드를 받은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의 디자인들을 표현하시오. 자, 이 상황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통을 했고요. 푸시 해봤어요. 그러면 요거 가운데 나와져 있는 디자인을 이제 표현할 건데, 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이드는 어떻게 작성을 하라고 하는 거냐? 마우스 오버라고 하는 하나의 상태 디자인, 포커스라고 하는 또 다른 상태 디자인. 이 오버와 포커스 각각의 다른 상태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표현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상태 값을 마우스 오버일 때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열고 닫고 해가지고 작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포커스일 때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요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붙여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수로 속성 한 개를 빠뜨린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포커스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폰트의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도 폰트 상태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겠죠. 이 상태에서 누구를 체크한다라고 하는 거 공통을 체크합니다. 만약에 공통에 있는 폰트와 오버일 때 폰트 디자인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결국은 오버와 포커스도 동일하게 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 공통과 마우스 오버일 때 디자인이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오버와 포커스일 때도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거는 가이드에서 원하는 바가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같은 컴포넌트에 서로 다른 상태지만 이거를 동일하게 디자인을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묶어서 그룹핑을 해가지고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마우스 오버하고 포커스를 작성할 겁니다. 라고 해서 스테이터스 값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OK를 누르면 좀 전과 같은 상황이에요. 오버일 때, 포커스일 때가 이렇게 각각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상태 값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작성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왼쪽에 하단 체크박스 중에 보시면 첫 번째 멀티 셀렉터라고 있는 거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룹핑입니다. 결과를 먼저 봐볼게요. OK 눌러가지고 보면 그룹핑이라고 하는 건 콤마를 이용해가지고 묶어서 한 번에 작성을 하는 거다. 두 번째 확인할 것이 그룹핑, 콤마의 구분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컴포넌트를 무조건 버튼만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것저것 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멀티 셀렉터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활성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컴포넌트도 제가 버튼 말고 다른 거를 하나 또 선택을 한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이 선택되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문법적으로 두 개 이상이 선택이 된 것이 컴포넌트든 아니면 상태값이든 묶어가지고 한 번에 작성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서로 다른 컴포넌트가 동일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룹핑을 했던 걸 분리해가지고 다시 또 편집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는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작성하는 것을 권하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의 컴포넌트에서 다른 선택값들이 같은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멀티 셀렉터라고 하는 선택자로 묶어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것이 멀티 셀렉터 그룹핑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여기 지금 체크박스 중에서 우리 첫 시간에 유즈 어트리뷰트 사용했었으니까 가운데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 셀렉터를 설명 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지금 비활성화되고 있는 체크박스에 해당하는 부분 설명 안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셀렉트 익스플로어 창에 가서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이콘이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거, 자, 요거 세 가지가 확인해야 되는 문법 세 개입니다. 이 중에서 클래스 셀렉터라고 하는 녀석까지는 지금까지처럼 버튼 컴포넌트로 확인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버튼 컴포넌트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각각 그 상황에 맞는 다른 컴포넌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셀렉터까지 설명을 하고 제가 실습 화면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한번 좀 전까지 확인했었던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과 이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을 합쳐가지고 실습해보고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컴포넌트로 나머지 문법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셀렉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러한 화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 화면에서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버튼들, 자, 제가 지금 선택한 이미지의 모습은 다 버튼이에요. 그리고 우편번호 요거 검색할 게 표현되고 있는 요거 버튼, 각각의 아이콘들만 보여지고 있는 얘네들 5개의 버튼, 그리고 요거 홈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에 제가 선택한 것들은 컴포넌트로 따지면 다 동일한 버튼 컴포넌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다 똑같은 버튼인데 디자인이 어떻습니까? 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저희는 똑같은 컴포넌트인데 디자인이 다르다 그러면 공통 아니면 나머지는 다 저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을 써가지고 표현합니다. 아이디를 변경해가지고 디자인을 바꾸고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공통 아니면 우선은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버튼에 클래스를 줘가지고 다른 디자인을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옆에 편집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클래스에 이름을 줍니다. 우리가 결국은 컴포넌트의 클래스를 써가지고 디자인을 표현하고 나중에는 결국 그 클래스만 가지고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반영하면서 표현하기 때문에 저 클래스명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만 알게끔 막 암호처럼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어떤 컴포넌트에 무엇 때문에 디자인을 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구분할 수 있게끔 명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탑 프레임 영역에 세이브의 역할을 해야 하는 컴포넌트를 디자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컴포넌트의 클래스명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우선 첫 번째로 컴포넌트의 약어를요, 소문자로 입력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야지 어떤 컴포넌트의 디자인인지 구분하기가 수월할 테니까. 그리고 가운데다가는 언더밤, 그 컴포넌트가 있는 위치 정보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처럼 탑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위치 정보는 대문자의 약어로 탑 프레임 영역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위치는 다양할 수 있겠죠. 레프트 프레임 영역, 워크 프레임 영역,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 영역, 팝업 영역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약속된 위치 정보를 표현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그 역할에 관련된 설명을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이브 같은 경우 세이브 간단하게 표현되겠죠. 근데 이렇게 한 단어로 깔끔하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카메라 형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컴포넌트에 어디 있는 무슨 역할을 하는 디자인이구나, 이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보여드렸던 이름을 여기 에디트 창에다가 입력해 볼게요. 버튼에 함량역에 세이브. 그래서 OK 눌러가지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클래스는요, 보시는 것처럼 점 컴포넌트에 띄어쓰기나 콤마 없이 나란히 붙여서 쓰는 형태가 클래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똑같이 백그라운드를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폰트의 컬러도 줘보겠습니다. 흰색으로. 그래서 보시다시피 백그라운드 보라색, 폰트의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했어요. 자, 그러면 클래스를 줘가지고 입력한 문법의 결과를 어떻게 컴포넌트에 반영하느냐? 점 필요 없고 이 클래스 명만 복사하셔가지고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다가 처리합니다. 속성은 맨 위에 있습니다. 여기 CSS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클래스 명만 카피해가지고 붙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결과가 바로 보여진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국은 클래스만 따다가 컴포넌트에 붙여가지고 디자인을 표현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백그라운드하고 폰트의 컬러만 설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줬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클래스를 적용받은 컴포넌트의 빨강색의 보더가 보여집니다. 해당 클래스가 적용되어져 있는 부분의 디자인은 당연히 그 클래스가 적용된 결과를 물고 옵니다. 그런데 얘들도 상태값처럼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속성, 폰트에 설정된 값도 가지고 올 것이고 그 다음에 테두리, 보더를 가지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그 다음에 상태값 이런 아이들이 공통의 속성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해볼 것은 뭐가 있느냐면 이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딜리트 버튼을 작업을 해 보실 건데 여기 밑에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정보가 제가 계속 설명했던 스타일의 속성을 한글로 풀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속성으로 적용하면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화면에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를 그냥 쓰셔도 되고 새로 그리셔도 되는데 문제는 컴포넌트의 크기가 100에 100으로 맞춰주셔야지 요 가이드하고 같은 형태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선택하신 다음에 포지션 그룹에 가셔가지고 위드하고 하이트 속성을 얼마로 100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도 변경하셔야겠죠. 텍스트 변경은 두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컴포넌트의 텍스트 변경 방법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텍스트 속성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텍스트는요, 항상 엔터 치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항상 속성 창에서 뭔가를 변경하는 게 편치 않는 상황도 존재할 거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에 F2 눌러보시면은 텍스트의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서 바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끝났으면 엔터 마무리하시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속성창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F2로 화면에서 편집하던지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셔가지고 텍스트까지 변경하신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요 값들을 설정합니다. 대신에 클래스 셀렉터를 써가지고 작성하시면 돼요.
우리가 작성한 것의 결과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실 건데, 버튼 컴포넌트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클래스를 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워크 영역에 딜리트 이렇게 클래스를 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테두리의 두께, 테두리의 색이라고 나와져 있는 정보는 넥사 보던데 편집창으로 틀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두께는 바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두께의 솔리드에 이제 컬러를 주는데 편집창에서는 완벽하게 내가 그 값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딱 설정되어져 있는 컬러 값을 주려면 우리가 피커로 들어가서 창에서 완벽하게 입력한 다음에 되돌아 나오는 이러한 공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러니까 컬러 자리에 네임으로 단순하게 아무거나 써가지고 전체에 입력할 거다라고 설정만 해서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서 해당하는 거를 편집하시면은 훨씬 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공수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넥사 보더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테두리 값을 입력했고, 그 다음에 아이콘이 쓰입니다. 아이콘은 넥사 아이콘에서 두 번째 있는 거 사용하면 되겠네요. 아이콘의 위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은 텍스트 위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이콘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 가지고 어디다가 탑에다가 주겠다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아이콘과 텍스트 사이의 간격을 표현하는데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패딩이 아니라 텍스트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 지금 현재 아이콘이 탑에 있기 때문에 텍스트 패딩 값을 탑에다가 10만큼 주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배경,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을 표현하는 건데 지금 스타트하고 엔드의 컬러가 있고요. 중간에 20하고 80% 되는 지점에 동일한 컬러를 또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을 잡아주세요. 그라데이션 마찬가지로 편집창에서 방향에 대한 정보 없네요. 그럼 우리도 안 줍니다. 그리고 스타트하고 엔드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 20하고 80 위치만 추가하시면 되겠죠. 대충 비슷한 위치에다가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편집을 하면 또 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 흰색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20하고 80 되는 위치의 컬러가 동일하죠. 그럼 한번 써가지고 80 위치에다가 카피해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100% 되는 위치의 값이 0903 이렇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 창에서 값을 변경하면 조금 더 수월하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모서리 모양의 라운드를 주겠다는 거죠. 보더 레디어스 값에 10픽셀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보는 거 글꼴의 효과, 크기, 글꼴은 다 폰트의 속성입니다. 속성창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14픽셀. 자, 우선은 사이즈를 단위 꼭 맞춰가지고 주셔야겠죠? 그리고 요거 폰트는 안 쓸 거예요. 맑은 고딕만 쓴다고 했기 때문에 체크 해제하고 맑은 고딕을 선택합니다. 맑은 고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볼드가 들어갑니다. 그쵸? 굵게 요거 볼드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오케이 하면 끝나는데 중요한 거 이렇게 한글을 그대로 두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맑은 고딕을 영문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글꼴색 컬러 값이 흰색이 되겠고요. 자간이 들어가네요. 레터 스페이싱 1. 자, 이렇게 작성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써졌던 클래스명을 화면에서 컴포넌트에다가 적용하시면 되겠죠. 클래스, 그리고 이제 가이드하고 맞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각각의 스타일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듣고 같이 확인을 했지만 막상 이게 내가 또 작성을 하려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을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우선 나머지 두 개에서 첫 번째 무엇을 먼저 할 거냐? 여기 여지껏 셀렉트 익스플로어 창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았던 저 아이콘과 관련해가지고 확인을 할 거고요. 버튼이 아니라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확인할 겁니다.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드랍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가 보여지고 보여준 리스트에서 선택한 항목을 편집창에 보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아직 컴포넌트 각각이 어떤 역할인지 어떤 구성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만 저 콤보의 형태, 툴에서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속성이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 뒤에 드랍 버튼 눌러서 목록 확인하고 선택해서 체크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화면에서도 처음부터 여기 선택창에서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들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선택한 것이 셀렉트 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 우리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콤보 컴포넌트로 예를 들은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실 우리가 지금 콤보 컴포넌트를 그린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버튼 누르면 목록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까지 보려면 선행돼야 되는 데이터 관련된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러한 액션까지 다 볼 거는 아니고 이네이블 상태의 디자인만 확인할 거예요. 자, 화면에다가 이제 콤보 컴포넌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콤보는 아이콘으로 보시면 버튼 바로 뒤에 있는 컴포넌트예요. 선택해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배치했더니 보신 것처럼 우리가 공테마를 만들면서 모든 스타일의 값을 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나마 버튼은 추가해가지고 이런저런 값을 줬기 때문에 그래도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 버튼 이외의 다른 모든 컴포넌트는 디자인 값이 없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폰트만 노출됩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아무런 디자인도 없이 폰트만 보이고 있는 지금 이 화면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는 가이드하고 똑같은 형태로 보이게끔 어떤 스타일 속성을 추가하면 되는지 그거를 확인할 겁니다. 테두리도 없고 배경에 컬러도 없는 상태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이드처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접근할 속성은 맨 처음에 테두리 값을 줄 테니까 넥사 보더를 표현할 것이고 배경의 컬러를 줘야 되니까 백그라운드를 아마 접근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콘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이콘 속성, 우리가 가이드하고 화면에 보여주는 콤보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요거 세 개의 속성만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우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진짜로 그러면 되는지 테마로 가가지고 이번에는 콤보를 선택합니다. 유저 어트리뷰트를 제가 조금 선택해 볼게요. K를 눌러가지고 이제 보면 자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속성들 우선 보더가 가이드에 보면 보더의 컬러가 그레이 계열로 되어져 있으니까 단순하게 컬러명으로 그레이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 아이콘 속성 주면 되는데 자 콤보를 선택해가지고 보고 있는 속성의 목록을 보니까 아이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가지만 값을 줘가지고 화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직까지 아이콘이 없으니까 조금 미흡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완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버튼 컴포넌트는요.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그 버튼이 뭔가 다른 구조를 숨기고 있지 않는 단일 구조입니다. 단일 컴포넌트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점 컴포넌트 해가지고 불러온 스타일 속성 창에서 모든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요. 드래그해서 그렸더니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가 펼쳐지고 그 펼쳐진 리스트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편집창에 보여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아이콘을 줘가지고 디자인을 변경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 여기가 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가 펼쳐지고 리스트에서 선택한 값을 편집창에 보여주는 이러한 구조를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기 버튼에다가 아이콘을 주고 싶은 겁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셀렉터로 다시 버튼을 추가해가지고 아이콘을 줘야 되느냐? 아니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텍스트를 입력한 부분은요, 독립적인 컴포넌트가 아니라 누가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들고 있는, 쉽게 생각하면 구성원들입니다. 여기 지금 써져 있는 에디트는 독립적인 컴포넌트 에디트가 아니라 콤보가 가지고 있는 에디트가 되는 것이고, 리스트는 콤보의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버튼도 콤보의 버튼인데 이것은 드랍 버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콤보 안의 구성원들인 콤보 에디트, 리스트, 드랍 버튼 요 세 개의 목록은 콤보가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 콤보의 차일드 셀렉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일드는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콤보 불러한 선택자에다가 뎁스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저 차일드들을 작성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콤보 컴포넌트는 차일드가 한 뎁스만 들어가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캘린더, 그리드 이러한 컴포넌트들은 뎁스가 엄청 타고 들어가는 컴포넌트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저 차일드의 이름들을 다 외워서 내가 작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컴포넌트의 차일드가 누가 기준이 돼서 누구의 자식인지 그 구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구조가 너무 복잡한 컴포넌트여서 내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뭘 참고하느냐? 도움말 보셔야 돼요. 제가 도움말을 첫 번째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특정 속성을 선택하고 F1을 눌러가지고 도움말을 참고했다면 지금은 컴포넌트 자체를 조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F1이나 헬프로 가셔가지고 내용에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뉴를 봅니다. 목록 중에서 또다시 여기 컴포넌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앞으로 확인해야 되는 각종 컴포넌트들의 목록이 보여져요. 여기 지금 도움말에 나오는 컴포넌트 정보에서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게 뭐냐? 여기 중간에 있는 이미지인데 우선 단순하게 이미지만 보더라도 이 컴포넌트가 차일드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버튼 보여지는 거하고 콤보 봤으니까 콤보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텍스트가 차일드를 의미합니다. 그래도 콤보까지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빨간색 텍스트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캘린더를 잠깐 눌러볼게요. 구조가 조금 복잡해지면 이미지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이미지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 맵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보시다시피 차일드가 없으면 차일드가 없다고 표기되어져 있고 차일드가 있다면 누가 누구의 차일드인지 이렇게 기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콤보가 한 뎁스만 들어가는 조금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네요. 콤보에 한 뎁스 들어가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차일드 그리고 이 맵상으로 보면은 한 뎁스가 또 들어가는 형태가 노출됩니다. 그럼 캘린더를 잠깐 봐볼까요? 캘린더의 맵은 훨씬 더 복잡하겠죠. 하지만 맵을 보시면 진짜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의 차일든지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맵을 설명드렸고 이제 앞으로 차차 이어지는 교육에서 또 이 맵을 어떻게 확인하고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누구의 차일든지 맵으로도 이제 구분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단순합니다.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죠.
마우스 갖다 대면 아이콘의 툴팁으로 add child selector라고 표현이 됩니다. 말 그대로 차일드를 갖고 있는 컴포넌트가 나와야지 저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단일 구조를 갖고 있는 버튼 컴포넌트만 봤기 때문에 계속 저 두 번째 아이콘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콤보를 기준 잡고 이제 활성화된 아이콘을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었던 그 add 셀렉터 편집창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목록이 내가 선택한 컴포넌트 기준의 차일드만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창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드랍 버튼 선택하는 거 이거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결과부터 봐볼게요. 선택해가지고 OK 눌러서 차일드 셀렉터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문법으로 보여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일드는 점 컴포넌트에 한 칸 떨어져서 점 차일드며 이런 문법으로 됩니다. 차일드가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는지를 한번 확인할 건데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되는 속성은 누구냐? 버튼이에요. 좀 전까지 계속 봤었던 버튼입니다. 만약 여기에다가 제가 백그라운드를 한번 줘볼게요. 핑크를 한번 줘봅니다. 그렇다면 드랍 버튼이라고 하는 차일드가 차지하는 영역의 배경이 핑크로 변경되어져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걸 화면 가서 확인해 볼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 전체 배경이 흰색이었는데 자, 핑크로 표현되는 영역이 나타나게 되죠. 차일드는요. 어떻게 자리를 잡냐면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 셀렉터에 위로 포개져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먹어버리는 만약에 뎁스가 막 여러 단계가 들어가서 가 복잡해진다면 이렇게 하나 덮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차일드가 덮어지고 그 다음에 또 차일드가 덮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디자인은 최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 차일드의 디자인이 노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네다섯 단계 들어가는 컴포넌트에서 만약에 중간에 애매하게 있는 차일드들은 사실 디자인 퍼블리싱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구조는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드랍 버튼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 이제 아이콘이 들어가는 형태로 보여질 건데 버튼은 텍스트라던가 저런 아이콘의 객체가 가운데로 정렬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관련된 아이콘의 디자인 작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적절한 사이즈를 생각해가지고 저 아이콘을 작업할 겁니다. 우리 이미지 영역에 가서 보면 콤보의 드랍 버튼의 크기가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 기준을 알아야 되죠. 드랍 버튼이 얼마나 크기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 안에 적절하게 보여지는 아이콘의 크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내가 작업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 드랍 버튼의 영역이 얼마나 사이즈로 표현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 높이에 정사각형으로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공통으로 얼마 크기의 어떤 폰트를 사용할지가 설정이 될 것이고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한 줄의 텍스트가 입력되는 컴포넌트 같은 경우 높이를 얼마로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한 줄의 텍스트가 들어가는 컴포넌트의 높이에 따라서 저 드랍 버튼의 영역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거에 맞는 아이콘 크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전체 디자인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드랍 버튼의 크기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제가 콤보를 하나 카피해가지고 이 컴포넌트의 높이를 크게 늘려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 높이의 정사각형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구분이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콘을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화면에서 보면 더욱더 결과를 확인하는 데 수월할 겁니다. 가이드에서 보여지는 것하고 디자인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문법을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child라고 하는 문법이 하나 띄고 점 child명으로 표기합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문법입니다. 그것은 체크박스로 표현해 볼게요. 또 체크박스를 화면에다 그려보면 아이콘으로 보시면 네모안에 체크의 모양이 들어가져 있는 거 선택해가지고 화면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에서 보이는 체크박스하고 가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직 컴포넌트의 구조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클릭해가지고 선택 여부를 결정하니까 콤보의 드랍 버튼처럼 체크박스에 어떤 차일드로 존재하는지 디자인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차일드가 있냐 없냐를 아주 단순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추가를 해가지고 아이콘 활성화 여부를 보면 되죠. 그래서 체크박스를 선택해가지고 제가 OK를 눌러봤더니 Add Child Selector 아이콘이 버튼 때처럼 또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체크박스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속성으로 디자인을 다 표현하는 단일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의 상태를 표현할 건데 이것이 차일드 버튼이 아니면 어떻게 생긴 구조냐? 체크박스는 아이콘하고 텍스트가 조합이 된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콘하고 텍스트의 조합인데 텍스트는 보여지고 있어요. 아이콘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체크박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아이콘을 줍니다. 아이콘을 한번 줘볼게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바로 가이드의 모습, 아이콘과 텍스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보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디자인을 좀 생각해 보면 아이콘하고 텍스트가 우리는 너무 딱 붙어 있는 거. 그럼 또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콘으로 디자인을 표현한다. 그럼 우리 아이콘 때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속성들 말씀드렸어요. 아이콘 포지션. 지금 현재는 텍스트 왼쪽에 표기되고 있지만 이것이 아이콘 포지션 속성을 만나면 오른쪽에 혹은 위아래 이렇게 바꿔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둘 사이의 간격은 어떤 속성? 텍스트 패딩이죠. 지금은 현재 아이콘이 텍스트 왼쪽에 있으니 텍스트 패딩에 아마도 레프트 값을 주시면 그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의 디자인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저 각각의 상태를 아이콘으로 작업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그 액션을 보기 위해서 체크박스는 다른 상태 값들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지금 공통을 작업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가이드대로 마우스 오버일 때도 작성해 볼 거고요. 그 다음 가이드 체크박스에 셀렉트일 때도 작성해 볼 거예요. 자, 오버하고 셀렉트 제가 추가했어요. 그럼 여기 가이드에서 보이는 마지막 네 번째 상태를 한번 확인합니다. 이 네 번째 상태의 가이드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 두 번째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는 마우스 오버라고 하는 하나의 상태, 포커스라고 하는 또 다른 상태, 각각 다른 두 상태가 하나의 디자인으로 표현되는 게 요 가이드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마우스 오버이면서 셀렉트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런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 값이 목록에 있다면 바로 선택하고 끝내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태 값의 목록에 저런 긴 이름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상태가 오버하고 셀렉트가 각각이 아니라 오버되면서 셀렉트라고 하는 이 두 개 상태가 어떻게 결합된 구조가 필요한 거죠. 드디어 중간에 체크박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 먼저 봐볼게요. 체크박스 선택해가지고 OK 눌러보시면 결합된 구조의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나란히 써가지고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할 마지막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공통 포함해서 6개가 스타일 시트를 작성할 때 이루고 있는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컴포넌트가 복잡해지면 이 6개에서 이것저것 또 합쳐져서 어떤 다른 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기초가 되는 것은 이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결합 구조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멀티 셀렉터처럼 한 개만 계속 선택기를 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를 봤었어요. 그럼 이 결합도 지금 한 개가 아닌 여러 개가 선택이 되면 활성화가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스테이터스 영역에 있는 상태 다 선택하더라도 활성화가 안 됩니다. 저렇게 서로 다른 상태를 결합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각각의 상태가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스테이터스나 유저 스테이터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차차 확인할 거지만 우선은 그 의미와 상관없이 상태값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결합해서 또 다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다른 영역에 있어서 나란히 쓰여가지고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결합이 되는 거라면 지금 우리는 오버되면서 셀렉트라고 하는 상태를 보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디세이블 되면서 셀렉트, 포커스 되면서 셀렉트, 리드 온리 되면서 셀렉트도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결합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가 바로 되죠. 지금 컴포넌트를 선택해가지고 상태값들의 목록을 보시는 것처럼 상태값도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상태가 다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목록이 되어져 있고 결합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또 다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내가 그 경우에서 나오는 거를 다 디자인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리스트업 되어져 있는 목록은요.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컴포넌트는 이러이러한 상태를 지원한다의 의미입니다. 나와져 있는 걸 모두 다 내가 디자인해야 된다는 아니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만 결합이라고 하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결합된 구조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셔가지고 디자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가이드에 봐가지고 그 디자인이 자세히 보면 아이콘만 다릅니다.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아이콘만 달라요. 그렇다면 공통을 작성했어요. 그럼 다른 상태들은 아이콘 입력되어져 있는 것만 카피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이거 이름만 수정을 하면 금방 작성을 완료할 수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각각의 상태별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서 붙여서 편집하는 거나 아이콘 선택하는 거나 별반 속도의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속성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문법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편집기를 이용했어요. 프로퍼티 창을 이용했고 셀렉터 익스플로어 통해서 문법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일시트 편집기도 밑에 보시면은 텍스트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작성한 모든 것의 목록이 이렇게 다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텍스트 영역은 프로퍼티스 창도 지원이 안 되고 익스플로어 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어떤 속성을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문법이 작성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텍스트 창에다가 작업을 하면 그거 오류라던가 에러를 잡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잘 모르면 편집기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익숙해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다 알았어요.
콤보를 작성하려고 그러는데 컴포넌트의 시작이 점 해가지고 컴포넌트 명이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알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그걸로 시작하는 문법을 자동 완성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차일드를 작성하려고 그래요. 차일드는 어떻게 쓰이냐? 한 칸 띄고 점 차일드명으로 완성합니다. 그럼 똑같이 내가 한 칸 띄고 점 입력하면 또 그렇게 완성할 수 있는 것들이 저렇게 자동 완성으로 나옵니다. 상태값을 작성하려고 그래요. 상태값을 어떻게 썼느냐? 가로 열고 닫고 표현합니다. 이 상태에서 가로를 엽니다. 그러면 또 그걸로 완성할 수 있는 문법.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백그라운드를 줍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이 컬러 줄 수도 있고 그라데이션 줄 수도 있고 뭐 이미지 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예시가 있었어요. 방향키 위아래로 눌러가지고 여기 지금 11개의 예시가 보여지고 있고요.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선택한 다음에 편집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값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법으로 어떤 속성으로 쓰는지를 다 알게 된 상태에서 텍스트 영역에서 필요한 것만 이런 식으로 완성해가지고 작성하면 진짜로 속도는 엄청 빨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의 전제는 문법이나 스타일 속성이 어떻게 작업되는지를 안다는 가정하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편집기를 통해 가지고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문법이 전체적인 속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직 모르지만 텍스트라고 하는 영역의 존재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 요거 이미지만 카피해가지고 내가 이름을 변경하면 좀 더 빠르게 편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편집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집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조금 왔다 갔다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보면 기본적인 체크박스의 상태고요. 제가 마우스로 오버하고 있고요. 아이콘이 바뀌었죠. 선택을 하고 나오면 셀렉트 됐을 때 디자인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빼지 않았을 때 오버되면서 셀렉트 됐을 때의 상태가 있을 것이고 나는 이때 다른 디자인을 줄 거다. 결합된 상태로 우리가 확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포넌트에 따라서 이런 결합 구조의 디자인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들만 파악하셔가지고 디자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결합 구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스타일스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문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해가지고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비소프트